저를 믿으세요.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20대에 포장마차를 한 적이 있었어요. 술 파는 포장마차가 아니라 떡볶이, 튀김, 오뎅 파는 포장마차였어요. 포장마차를 하면서도 많은 걸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의 말을 절대 듣지 말자였어요. 오지랖 넓은 손님들은 꼭 한마디씩 해요. 내가 장사를 해본 사람인데 장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나는 마케팅하는 사람인데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참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떡볶이의 경우 맵게 해야지 특색이 있고 그래야 장사가 잘 된다는 조언을 들었었죠. 마케팅 책에서도 특색이 있어야 한다는 걸 본 적도 있고 장사해본 사람의 말이라니까 매운맛으로 결정했어요. 제 포장마차에는 떡볶이 파는 불판이 하나라서 맵던지 달던지 한쪽을 정했어야 했죠. 문제는 기껏 맵게 해놨더니 그 사람들이 안 와요. 참네. 괜히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들까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 주변에는 매운 거 싫다는 손님들이 많았던 거죠. 결국 달달하게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맵게 해달라고 한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서 왜 자기 말 안 듣고 달달하게 했냐고 저를 고집 센 사람으로 여기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 속으로는 에휴 어리석기는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장사 잘 될 텐데 했겠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안 듣게 되었어요. 스킨 인 더 게임을 보니까 내 생각이 맞았다는 게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일단 맛이란 기준이 다 틀리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싱겁게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와이프가 해준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면 혼나니까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장모님이 음식을 싱겁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모님은 저에게 음식을 짜게 먹는구나 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짜게 먹었을까요? 저의 어머니가 짜게 만들어줬으니 그랬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음식을 짜게 만든 이유는 바로 가부장적인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전라도 음식을 좋아하셨고 그 음식에 맞추다 보니 온 가족이 짜게 먹었고 우리 형제들은 이게 평균 입맛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저와 제 형제들의 자식들 또한 음식을 짜게 먹게 될 확률이 높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절대 자기 주장을 양보하지 않는 소수와 유연하게 사고하며 양보하는 다수가 대립을 하면 절대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소수가 승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큰 집단인 종교를 예로 들게요. 다른 모든 종교를 포용하고 인정해주는 종교와 다른 종교를 배척하고 오직 자신들만 인정하는 종교가 대립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실제로도 로마 제국은 유럽을 지배하고 모든 나라의 종교들을 인정해 주었고 기독교는 침략을 당한 나라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죠. 커엽다, 댕댕이 이런 말들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됐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사회적인 협의도 없었잖아요. 나만 빼고 했나? 3.1운동, 촛불집회, 페미니스트 등등 많은 사회운동들도 다수가 모여 이렇게 하자고 하지도 않았죠. 예전부터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TV에서 패션 디자이너가 인터뷰하는 걸 보면 항상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올 가을에는 흰색 코트가 유행하니까. 이 사람은 미래에서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흰색 코트가 유행할 걸 알았을까요? 소수의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들이 트렌드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절대 타협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 라고 시작을 했고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소수의 사람들의 행동이나 믿음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나만 몰랐구나 라며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집단을 잘 들여다보면 절대 타협하지 않는 강한 의지의 소수와 잘 모르면서 이게 맞나 보다 하며 달라붙은 다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소수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때 소수의 사람들이 합의하다 보니 주장이 명확하고 빠른 결정이 장점이죠. 다수의 의견을 취합하면 두리뭉실하겠죠. 서로 상황이 틀리니까 의견도 틀릴 것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자, 그렇다면 소수가 이끌어가는 사회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다시 포장마차로 돌아갈게요. 자기가 장사했던 사람, 마케팅을 하는 사람, 요리에 잘한다는 주부 등 이래라 저래라 조언이나 간섭하는 사람들이 아까 그 소수의 집단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유사한 경험과 공부는 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포장마차를 직접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더 큰 문제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죠. 자기 재산이 걸린 포장마차라면 그렇게 책에서 배운 거나 유사한 경험대로 했을까요? 백종원이라면 뭐 인정해 줄게요. 도박에서 자기의 전 재산이 걸려 있으면 옆에서 훈수를 둘 때처럼 함부로 원고, 투고, 쓰리고 이렇게 쉽게 못하죠. 그러면서 저한테 아낌없이 판단을 내리고 조언을 던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전문가, 지식인, 정치인, 교수나 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역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판단, 예측, 조언을 아낌없이 하고 있어요.
좋은 평가를 받는 데에만 급급하고 자기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과 말싸움에서 이기는 데에만 관심이 있죠. 예측이 틀려도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과거에는 소수의 집단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책임을 지며 판단하는 걸 당연시 여겼어요. 1982년도 영국 왕자 앤드루 윈저는 포클랜드 전쟁에 헬리콥터 조종사로 직접 참전했죠. 이런 사람들은 일반 국민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지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짱! TV나 언론, 유튜브 등에 나와서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게 된다면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하겠죠. 지금 국회의원 수가 국민 수에 비해서 적다는 이유로 더 많이 뽑으려고 한다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시스템 도입이 먼저 필요해요. 현재는 잘못된 판단을 내려도 임기까지 국회의원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지도층이 자기 행동한 결과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때 그때 관료주의가 생기는 것이죠. 철밥통. 우리 같은 일반인보다 더 똑똑하니까 더 낫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젠가 한번 식당에 밥 먹으러 갔을 때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좋으니까 나라님들이 저렇게 하시는 거겠지. 괜히 그러겠어? 라고 말이죠. 똑똑하다는 이 사람들의 지식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VR 해보셨나요? 고글 같은 거 쓰고 가상체험하는 게임 공간도 늘고 있는데 지식인들은 이 VR로 세상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VR이 책입니다. VR에서 바닥에 떨어졌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그들은 학교에서 책으로 배운 학생들이었어요. 유학을 갔다 왔어도 책으로 배웠어요. 책이 뭐가 문제냐면 역사를 예로 들게요. 비교적 최근 사건 하나를 보자면 1982년도에 일어난 시리아의 하마 학살을 검색해 보세요. 최초에는 2,000명이라던 희생자 수가 현재는 최대 4만 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부풀어지고 있어요. 그 사이 이 학살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최근 일이라 비교적 자세한 상황이 나왔지만 역사적인 사건들은 어땠을까요? 전쟁에 관한 침략 횟수나 희생자 수, 이 모든 것들이 공격한 쪽과 공격당한 쪽 입장에서 자기들 목적에 따라 부풀려져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역사 자체가 그래요. 5.18도 의견이 지금처럼 갈리는데 과거에는 더 심했겠죠.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를 받았다는 주장도 기독교 관점에서 쓴 기록만 남았을 뿐이에요. 로마 제국은 분명히 모든 종교를 인정했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도 많지 않았는데 말이죠.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는데 왜 박해를 했을까요? 안 했을 확률이 더 높지 않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런 말을 했었죠. 사실이 진실이고 뉴스가 가짜다. 이번엔 경제, 정치, 이론들은 또 어떨까요? 이론이란 것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라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가능한 것이 이론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 보아도 예외가 많습니다. 세상을 단순화시키면서 빠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인들은 자기가 배운 이론대로 세상이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이들의 행동이 비상식적인 것이고 그 행동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걸 종합해보면 지식인들이 어떤 나라에 놀러가서 응급실을 지켜보고 이 나라의 상황이 전쟁통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경험주의자들은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배우는 것이에요. 책을 많이 보고 유명한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지식이 아니에요. 소고기를 먹었다고 소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검증을 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학적 근거라는 통계와 논리를 근거로 대죠. 사실 명백하게 옳은 주장을 할 땐 말만 해도 돼요. 통계로 세상을 접하는 지식인들은 개미 몇 마리의 움직임을 보고 개미 전체 집단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최저임금이 문제가 있다 없다 그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지식인들은 알았을까요? 지식인들 주변에 최저임금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불평등을 연구하는 학자가 불평등을 얼마나 겪었을까요? 자기가 보고 싶은 통계 자료만 봐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 게 이명박 4대강 사업이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어요. 잘못되었다는 사람은 녹조가 있는 강사진만 올리고 잘한 것이라는 사람은 맑은 강사진만 올리고 있어요.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가보지도 않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진만 보고 아 그렇구나 라며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1년 내내 지켜보고 녹조가 얼마나 심한지 봐야 정확한 사실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녹조가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으니까 아직도 싸우는 것 같아요. 통계가 얼마나 과학적이지 못한지 예를 들게요. 담배 한 개 피는 건강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단돈 4,500원에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면 나라에서 권장을 해야 될 도구이죠. 그런데 1년을 넘게 피면 분명히 건강에 안 좋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비행기 여행은 안전하며
이 통계의 신뢰도는 98%라는 주장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걸 현실에 적용한다면 살아남는 조종사는 얼마 안 됩니다. 위험성이 2%였지만 비행을 반복하면 결국 죽는다는 거죠. 현실에서 비행기 사고로 죽는 조종사는 얼마 안 되죠. 현실에서는 주사위를 던져 숫자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 아닌 것처럼 간단한 통계조차 현실에선 아무 쓸모가 없어요. 통계는 통계일 뿐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읽는 신문, 책, 유튜브가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은 제가 과거에 올린 조작된 사회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한다 해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데, 유식하다는 사람도 현실에 참여하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틀린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예측한 것은 자주 틀리는데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예측은 정확하게 하는데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인생에 중요한 것은 예측의 적중률이 아니라 예측이 맞았을 때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가 문제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의 정답은 불확실하다, 알 수 없다가 정답이라는 것이죠. 최근 유튜브에서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말할 때 제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혹은 이게 맞는 말 아닌가요? 라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이 합리성이라는 단어가 고대에는 조심성이나 신중함의 뜻으로 이어지는 단어였죠.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인간이 똑똑해서 사람의 머리로 세상을 전부 이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합리성의 개념이 형성된 것이죠. 이 상당 부분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제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라는 말은 경험은 안 해봤지만 당연히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냐 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행동을 할 때 모든 행동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차에 흠집이 나는 게 싫으면 출입구와 가장 멀리 주차를 해야 되는데 왜 출입구와 가까운 쪽에 주차를 할까요? 수영장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수영이 목적이 아니라 비키니를 입고 누워서 쉬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합리적, 논리적인 것에는 이렇게 오류가 많아요. 자, 이쯤에서 또 중간 정리를 하면 결국 그동안 많은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현실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말싸움하고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해서 말하는 것 뿐이고,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생존이라는 것이에요. 이론에 안 맞으면 어때? 결과만 좋으면 됐지, 이 말이에요. 마케팅 이론 몰라도, 장사 안 해봤어도 포장마차에 손님 많고 장사 잘 되면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영상 초반과 썸네일에 왜 그런 제목을 썼는지 의도를 파악하셨나요? 자기 말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대중에게 욕을 먹을 것을 감수하고도 자기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는데 책임감 있게,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명한 이론이나 통계, 지식, 책 다 떠나서 살아남은 것이라고 얘기했죠. 아무리 완벽한 마케팅 이론이나 성공 법칙이 있어도 내 현실에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결국 생존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이 제 포장마차 운영 방법이 틀렸다 해도 내가 오래 살아남으면 내가 이긴 것이에요. 나도 생존했고 운영의 방법도 생존한 것이죠. 결국 저의 포장마차는 제 재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오픈 첫날 매출 5,000원으로 시작해서 2달 만에 하루 매출 14만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 이걸 마케팅 용어를 만들지도 못했고 책으로나 논문으로 못 써냈어요. 오랜 시간을 거쳐도 살아남았다는 것은 많은 위협과 리스크를 거쳐 극복해냈다는 것입니다. 지식도, 성공의 방법도, 그리고 친구도 오랜 시간을 지속해 왔다면 그게 진실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이 엎어지고 일어나고 또 엎어지고 경험하고 검증한 것이 진짜 참 지식이라는 거예요. 책에서 배우거나 지식인의 이론과 조언 등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틀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라는 말을 싫어해요. 무엇이 맞고 틀린가는 시간이 검증해 줄 것이고 오직 그 결과만이 말해줄 수 있는 말이죠. 누구 말이 논리에 맞고 틀리고 중요하지 않아요. 마케팅 몰라도 장사 잘 되면 장땡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기회만 잡았지 누가 좋다고 한 기회를 잡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성공한 사람의 숫자만큼 성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살아남은 사람 중에 점집에 가서 부적을 받아서 잘 됐다고 하면 지식인들이 비과학적이다, 미신이다 라고 말하는 그 미신의 힘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말도 안 되지만 그런 게 세상이잖아요. 이 나심 탈레브의 스킨 인 더 게임을 보면 기존의 이론들이나 지식에 대해서 자주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예외가 있다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어떤 분들은 참 이 사람 부정적이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글을 쓰냐면 그건 책으로 보세요. 다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성공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일부러 실패하는 방법을 찾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 맞는지 파악하는 것보다 무엇이 틀린지 파악하는 일이 더 쉽습니다. 과학이나 의학 분야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을 찾아내는 게 쉬운 것처럼 아닌 것들을 경험해보고 빨리빨리 제거해 나가는 것이죠. 총알이 현실에서는 직선으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위아래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죠. 그래서 목표보다 더 아래로 쏘던지 더 위를 향해 쏴야지 맞습니다. 리스크가 0.1%지만 발생할 경우 완전히 부도나 파멸할 리스크라면 피해야 하고 나를 더욱 강하게 해줄 리스크라면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지식인들은 철학이나 역사, 정치 등을 공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거기서 얻은 지식을 무책임하게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죠.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일반인들은 학력이나 재산, 말재주, 외모 등에 혹해서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현장에 뛰어들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해서 참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 요약. 머리가 검을 때는 원인에 집중하고 결과는 무시하세요. 머리가 회색일 때는 원인과 결과를 모두 따져봐야 됩니다. 머리가 흰색일 때는 원인은 건너뛰고 결과에 집중하세요.